미국 중서부의 겨울은 상상 이상의 혹독함으로 유명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익숙했던 덕트 난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는 올해 유독 추위를 심하게 느꼈습니다. 50대 중반에 접어든 그녀는 신체의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덕트 난방의 한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아무리 온도를 올려도 방 안의 공기가 건조하고 차갑게 느껴지는 상황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한 가지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것은 바로 한국 여행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녀의 친구 제시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시카는 몇 달 전 한국으로 짧은 여행을 다녀왔고 돌아와서는 그곳에서 경험한 온돌 이야기를 마리에게 열정적으로 들려주었습니다. 마리, 한국에서는 방바닥이 따뜻하게 데워진다니까.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편안했어. 그 방바닥 위에 누워있으면 이불도 필요 없고 온몸이 포근하게 감싸지는 느낌이야. 게다가 공기가 그렇게 따뜻한데도 전혀 건조하지 않더라고.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던 말이었지만 제시카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친구의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어딘가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리 역시 제시카의 발자취를 따라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마리는 제시카가 얘기했던 온돌의 매력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 서울의 한 전통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을 때였습니다. 마리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주인이 안내해준 방에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지만 공기가 전혀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을 만지자마자 온기가 손끝으로 퍼졌습니다. 이게 바로 그 온돌이구나. 그녀는 감탄하며 방바닥에 누워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리는 온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닥에서 느껴지는 은은한 온기가 신경을 자극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몸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듯 했습니다. 덕트 난방처럼 집안 전체를 과도하게 데우거나 공기를 뜨겁고 건조하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방 안 곳곳이 고르게 따뜻했고 마리는 이 경험이 너무 새로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집을 데울 수 있지?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전 게스트하우스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은 웃으며 온돌은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에요. 바닥 아래에 온수를 순환시키거나 과거에는 직접 불을 떼어 온도를 유지했죠. 바닥을 통해 열이 방 전체를 데우는 시스템이랍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리는 한국의 독특한 난방 방식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게스트하우스 주인의 소개로 한 전통 온돌 체험관을 방문하게 되었고 온돌이 역사적으로 한국의 생활과 문화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온돌의 원리를 이해한 마리는 한국에서의 남은 일정 내내 온돌 난방을 사용하는 숙소만을 골라 다녔습니다. 대도시의 현대식 아파트에서 경험한 온돌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마치 첨단 기술과 전통이 결합된 완벽한 난방 시스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겨울을 느끼기 위해 강원도 쪽으로 여행을 떠났을 때조차 방 안에서는 한 번도 추위를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마리는 이전과 같은 덕트 난방에 불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덕트 시스템에서 나오는 건조한 공기와 소음, 그리고 방마다 온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단점들이 더욱 뚜렷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온돌을 경험하고 나니 그녀는 자신의 집에도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좋은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거지? 마리는 친구 제시카와 커피를 마시며 한탄하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시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리, 사실 요즘 미국에서도 온돌처럼 바닥 난방을 도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대. 특히 유럽 스타일의 순환방 시스템이 온돌과 비슷하니까 그것부터 알아보는 게 어때? 그렇게 해서 마리의 온돌 도입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리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바닥과 그 위에서 느꼈던 편안함은 단순한 추억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온 후 그녀는 온돌 시스템을 집에 설치하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한 그녀는 레이디언트 플로 히팅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도 바닥 난방이 점점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유럽식 난방 시스템에 기반을 둔 것으로 한국의 온돌처럼 온기가 집안 구석구석 균일하게 퍼지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마리는 처음으로 지역 난방 설치 업체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대와 달리 그들은 바닥 난방 설치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공사도 복잡합니다. 게다가 귀하의 집은 덕트 시스템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전면 개조를 해야 해요. 온돌은 아마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나 더 실용적일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는 잠시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라면 조금 어려운 길도 상관없어.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지역 커뮤니티의 온라인 포럼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처럼 한국을 방문한 뒤 온돌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난방의 건조함과 비효율성에 실망해 대안을 찾던 중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영감을 얻은 경우였습니다. 한국에서 머물던 아파트의 바닥 난방은 정말 대단했어요. 밤새 난방을 켜두지 않아도 아침까지 방이 따뜻했거든요. 게다가 공기가 깨끗하고 건조하지 않았죠. 맞아요. 온돌은 마치 방이 온기를 품은 것 같아서 다른 난방 방식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 대화를 통해 마리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온돌을 설치하는 것을 넘어 한국식 온돌의 진정한 효과를 자신의 집에서 구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리는 다시 전문 업체와 상담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난방 방식이 아니라서 예산과 시간이 꽤 많이 들 겁니다. 대부분의 고객이 그냥 덕트를 유지하면서 작은 변화만 추구하죠. 굳이 온돌 같은 걸 시도하려는 분은 드물어요. 마리는 그럴수록 더욱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따뜻한 바닥 위에서의 그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결국 마리는 직접 온돌의 원리를 적용한 설계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식 온돌을 미국식 주택 구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우연히 한국 출신의 건축 설계사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 설계사는 마리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관심을 보이며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삶의 철학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미국 주택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함께 해봅시다. 이 말을 들은 순간 마리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자신이 한국에서 경험했던 온돌의 따뜻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온돌을 미국식 주택에 완벽히 구현하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리는 한국 출신의 설계사인 김 선생님과 함께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나갔습니다. 김 선생님은 마리의 집 구조를 꼼꼼히 분석하며 말했습니다. 마리 씨, 미국의 덕트 시스템과 온돌은 기본적인 구조부터 다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바닥에 새로운 층을 설치하고 온수 순환 파이프를 깔면 충분히 한국식 온돌의 효과를 재현할 수 있어요. 그들의 대화는 점점 구체적이 되어 갔습니다. 김 선생님은 바닥 난방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두 사람은 기존 난방과의 조화를 고려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리는 미국 주택 환경에 온돌을 도입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술적인 문제들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특히 바닥에 열을 전달하면서도 단열을 철저히 해야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는 설계와 재료 선택에도 직접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녀에게 한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자재들을 추천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황토를 사용한 바닥이 전통적으로 인기 있었어요. 현대에는 고효율 단열재와 함께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에서 마리 씨의 집에 맞는 최적의 재료를 선택해야 해요. 그들은 미국에서 구할 수 있는 자재와 한국에서 직수입 가능한 자재의 목록을 비교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한국에서 온돌 시공에 자주 쓰이는 PEX 파이프와 현대적인 온수 보일러를 추천하며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설치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제대로 하면 최소 20년 동안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프로젝트가 구체화될수록 마리는 비용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질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투자는 아깝지 않아요. 김 선생님은 그녀의 결단력을 존중하며 말했습니다. 마리 씨처럼 온돌의 가치를 알아보고 실천하려는 분은 드물어요. 제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서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리와 김 선생님은 드디어 시공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정리되자 마리는 흥분된 마음으로 공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매일매일 이 프로젝트의 과정을 기록하며 한국 여행에서 느꼈던 따뜻한 바닥의 기억이 자신의 집에서도 실현될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친구 제시카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제시카, 내 집에도 드디어 온돌이 들어올 거야. 겨울이 기다려진다니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제시카는 크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리, 네가 이렇게 온돌의 진심일 줄은 몰랐어. 공사가 끝나면 꼭 초대해줘. 그 바닥의 따뜻함이 정말 기대된다. 그렇게 해서 마리의 집은 온돌 설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마리는 단순히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생활 방식을 창조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온돌 설치 공사가 시작되자 마리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하루하루 공사의 진척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기존의 덕트 난방 시스템과 온돌 시스템의 간섭이었습니다. 마리의 집은 덕트 시스템을 중심으로 설계된 구조였기 때문에 바닥 아래에 온수 파이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덕트가 공간을 가로막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공사팀은 덕트를 일부 철거하거나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리 씨, 이 부분의 덕트를 유지하려면 바닥 난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공간에서 온도가 균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리는 고민 끝에 덕트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이 설계된 바닥 난방 구조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공사 기간과 비용이 모두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온돌 시스템의 전력 소비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중앙난방 보일러가 에너지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보편화되지 않아 전기 보일러를 추가로 설치해야 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활용한 보조 에너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추가로 설치하면 전기 보일러의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초기 비용은 증가하겠지만 환경적으로도 긍정적인 선택이 될 겁니다. 마리는 김 선생님의 조언을 받아들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점점 늘어나는 공사 규모와 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되묻곤 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공사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처음 결심했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즈음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리의 이웃 중 일부가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웃들을 찾아가 직접 설명하며 상황을 이해시키려고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은 정말 놀라운 방식이에요. 공사가 끝나면 한번 제 집에 오셔서 그 따뜻함을 직접 느껴보시길 초대하고 싶어요. 몇몇 이웃들은 여전히 시큰둥했지만 일부는 마리의 열정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가 끝난 후 정말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이 한국식 난방이 얼마나 특별한지 궁금하네요. 드디어 공사가 완료되었고 마리는 집안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을 천천히 만져보며 온돌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감동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덕트에서 나오는 건조한 공기와 달리 방 안은 부드럽고 포근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리는 이 순간을 기다려온 지난 몇 달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리 씨, 이 집은 이제 미국식 주택과 한국식 온돌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었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녀는 감사의 뜻으로 김 선생님과 공사팀을 위해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웃들도 초대받아 온돌 난방의 놀라운 효과를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바닥에 앉아 따뜻함을 느끼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이런 느낌은 덕트 난방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겠어요. 마리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온돌이 가진 매력이에요. 단순히 집을 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날 밤 마리는 거실 바닥에 조용히 누워 온돌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스함 속에서 한국 여행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새로운 문화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마리는 온돌 설치가 끝난 뒤에도 작은 문제가 계속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공사팀이 설치를 마친 직후 그녀는 시스템 테스트를 시작했지만 초기 온도 조절이 예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공기 중 습도와 바닥 난방의 온도가 미세하게라도 불균형이 생기면 집안의 일부 구역이 더 따뜻하거나 덜 따뜻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리는 김 선생님과 함께 문제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온수 파이프의 순환 속도를 조정하거나 보일러의 설정을 세부적으로 변경해 보았지만 완벽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 선생님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나 전통가옥에서는 보통 집 구조가 바닥 난방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하지만 마리 씨의 집은 기존의 덕트 시스템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미세한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려면 스마트 난방 제어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요? 마리는 스마트 제어 시스템의 도입을 결심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추천한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집안의 온도와 습도를 감지해 난방이 각 방에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장치였습니다. 이를 설치한 이후 그녀는 드디어 온돌 난방이 완벽히 구현된 집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마리는 거실 바닥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으며 온돌이 주는 따뜻함을 만끽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전혀 건조함이 없었고 바닥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온기가 몸 전체를 감싸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내가 한국에서 느꼈던 온돌의 편안함을 다시 느낄 수 있어. 그녀는 스스로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웃들도 점점 마리의 집의 온돌을 체험하러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방문했던 이웃들도 바닥 난방의 효율성과 독특한 매력에 감탄하며 돌아갔습니다. 그중 한 이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덕트 난방은 따뜻하긴 한데 공기가 너무 건조해서 가족들 코가 다 텄어요. 그런데 이 온돌은 정말 다르네요. 바닥이 따뜻하니 공기까지 부드럽게 느껴져요. 마리는 그 말을 듣고 자랑스러운 마음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설계된 방식이에요. 우리 몸은 차가운 바닥보다 따뜻한 곳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니까요. 한국에서는 이게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이후 이웃 중 몇몇은 실제로 온돌 시스템 설치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는 김 선생님을 소개해주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설계사예요. 저도 그분 덕분에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어요. 마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단순히 한국의 문화를 자신의 삶에 도입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난방 방식을 도입하면서 이웃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더 나아가 지역 내에서 한국식 온돌의 매력을 알리는 데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문화와 기술이 어우러진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마리의 집은 동네에서 작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온돌 설치 후 느낀 감동과 변화된 삶에 대해 지역 신문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온돌을 제 집에 설치하기로 한 것은 단순히 난방 방식을 바꾸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 그리고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는 방법을 제 삶에 들여오는 과정이었습니다. 온돌 덕분에 제 삶은 더 포근하고 따뜻해졌습니다. 그녀의 이웃들 중 일부는 결국 자신들의 집에도 온돌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과 마리의 협업이 모델이 되어 온돌이 점점 미국 가정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행 경험이 없는 사람들조차 마리의 집에 방문한 후에는 온돌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리는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웃들과 가족들을 초대해 집에서 특별한 저녁 파티를 열었습니다. 모두가 따뜻한 바닥 위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식 온돌에 대해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손녀들은 바닥에서 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바닥 진짜 따뜻해요. 우리 집도 이렇게 만들 수 없어요? 마리는 손녀들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럴 수 있단다. 이게 바로 한국에서 배운 멋진 문화야. 그녀의 온돌 이야기는 단순히 난방 방식을 넘어서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영감이 마리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이웃들 사이에서 새로운 문화적 교류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그녀는 한국 여행을 다시 한번 계획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배운 온돌의 매력을 한국의 원조 시스템과 비교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게스트하우스 주인에게 다시 연락을 했고 자신의 집에도 이제 온돌이 설치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주인은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마리 씨. 다음에 오시면 더 특별한 온돌 체험을 준비하겠습니다. 마리는 이번 여정이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그녀의 삶을 바꾸었고 이제 그녀는 그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을 바꾸는 힘을 가진 특별한 문화입니다. 제가 느낀 이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한국과 온돌의 이야기를 알릴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